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최근에 이슈가 희대의 빅딜이다 하면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했다. 네. 어떤 기사에는 합병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두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완벽히 정리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뭐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그 두나무의 그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2달쯤에 이게 뉴스가 많이 나오다가 굉장히 잠잠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주식 교환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냐 이런 시장 소문들이 있었는데 어제 19일 오후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다음 주 26일 날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의결을 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합병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교환 비율로 그 주식 교환을 하는 건지 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적인 뭐 지배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김주영 기자가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합병이라는 용어를 우리 그 매체 기사에서 너무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그건 차이가 좀 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 그냥 줄여서 네파라고 할게요. 네파를 가지고 있고 전자 지급 결제 대행하는 금융회사인 거죠.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이 두나무는 뭐 송치영 이사회 의장 등의 주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두나무 주주들이 이 네파에 두나무 주식을 다 줘요. 그리고 네파가 신주를 발행해서 두나무 주주들한테 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주식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일부 교환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예.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넣는 이유가 두나무 주주들 모든 주주들이 네파한테 주식을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송치영 같은 이런 두나무 주주들이 전부 이제 네파의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치영 등은 다 이제 네파로 갈아타게 되고 이 두나무는 네파의 100% 자회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게 되면 두나무는 네파의 100% 자회사로 존재를 하게 되고 두나무의 기존 주주들은 전부 다 네파 주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인데 두나무하고 네파하고 합병을 한다. 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한 회사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흡수되는 거거든. 흡수되는 회사가 소멸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합병을 한다 그러면 그림이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됩니다. 두나무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네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네파하고 두나무가 합쳐지면서 두나무라는 회사 자체는 그냥 그거는 소멸되는 거예요. 마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후에 아시아나항공이 소멸하는 거죠. 그렇게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도 지금은 아시아나항공이 존재해 있지만 나중에 합병을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그 사업이 전부 다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매체 보도에서 너무 이걸 혼용해서 쓰니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뭐 두나무가 없어지는 건가 이런 이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기사 사례를 보면 기사를 하나 볼게요. 네이버 두나무 합병 임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이버하고 두나무의 합병이 임박했다. 사실 합병이라는 단어도 틀렸지만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는 그렇습니다. 또 다르죠. 네이버 파이낸셜인 거지 네이버가 아닌데
이게 이 짧은 제목 속에서 이 회사 이름도 이것도 아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되어야 되고 이 합병도 아니고 이게 주식 교환이 임박해 있는 거죠. 네, 너무 길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파라고 요즘 줄임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여기 기사에도 보면 뭐 합병의 초읽기, 합병이 아니고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고 이 주식 교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1대3이 유력하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교환 비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26일 날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자 이사회를 연다. 네이버가 네. 아니라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네이버라고서는 이것도 사실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뭐 합병을 한다, 주식 교환을 한다, 합병하고 주식 교환을 너무 혼용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파는 뭐 기업 가치 5조, 두나무는 15조로 추산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기사들을 보면 두나무를 15조, 네파를 5조로 매겼기 때문에 두나무의 시총이 네파 시총의 3배가 되기 때문에 교환 비율이 이제 1대3. 그러니까 두나무 한 주당 네파 3주. 그러니까 두나무 한 주에 네파 3주를 주는 이유는 시가총액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시총이 기사가 3배다 나오네요. 두나무가. 네. 그래서 1대3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교환 비율이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환 비율은 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예, 교환 비율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네파 시총을 100이라고 하고 두나무 시총을 3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시총이 1대3이죠. 시총 비율이 이제 1대3인데 송치영이라고 하는 두나무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진 두나무 주식을 네파한테 주고 네파 주식으로 교환받는 거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송치영이 내가 두나무 한 주를 줬을 때 네파 몇 주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의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각각 주식 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시총이 1대3이기 때문에 교환 비율도 1대3이 아니고 한 주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두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똑같다. 네파도 발행 100주, 두나무도 100주다. 그러면 네파의 주당 가치도 1, 두나무의 주당 가치는 3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시총이 1대3인데 발행 주식 수가 똑같다 그러면 시총 비율 그대로 주당 가치가 결정이 되죠. 네. 1대3에도 무방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으면 두나무 한 주를 네파 3주와 교환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파는 100주인데 두나무는 150주다.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대2가 되죠. 그렇죠. 네파 주당 가치는 1이지만 두나무의 주당 가치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나무 한 주하고 네파의 두 주가 등가가 되죠. 같은 가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교환 비율이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1대3이기 때문에 교환 비율이 1대3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발행 주식 수를 따져서 주당 가치를 가지고 교환 비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1대3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발행 주식 수를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예, 지금 뭐 네파하고 두나무 발행 주식 수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 두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똑같겠습니까? 다르다고 봐야죠.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두 회사의 기업 가치가 1대3이니까 교환 비율도 1대3으로 정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한번 볼게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파하고 두나무 우리가 그냥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기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파는 기업 가치 시총이 4.7조에서 5조로 이게 추산을 했다. 두나무는 14조에서 15조. 근데 발행 주식 수를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식 수의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기업 가치와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당 가치를 뽑아보면
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네파의 주당 가치는 이렇게 나오고 두나무의 주당 가치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환 비율을 우리가 산정하면 1대 2.3, 적게는 1대 2.3에서 크게는 1대 2.6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 1대 3이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 이제 보도에는 그냥 그 두 회사가 1대 3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맞다면 만약에 교환 비율을 1대 3이 맞다고 하면 이 기업 가치 평가액은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매겨졌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기사 내용대로만 보면 교환 비율이 1대 2.3에서 2.6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1대 3이 맞다고 하면 그 기업 가치 평가액은 좀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다. 뭐 5조, 15조 이게 아니고 숫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딘도 1대 4라고 또 네, 기사. 일부 보도에서는 뭐 1대 4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1대 4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1대 4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어제 그 오후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미래에셋 고위 관계자를 그 인용을 했던데 이 미래에셋이 그 네파 지분을 한 30% 갖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70%, 예, 미래에셋 30% 그렇습니다.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미래에셋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이 미래에셋 그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카카오페이 시총이 한 7조인데 이번에 네파를 5조로 평가한 거는 이혜진 의장이 많이 양보를 한 거다. 두나무는 지금 현재 가치가 고점인 상황인데 그 뭐 저 네파 그 시총을 카카오페이 카페 시총보다도 훨씬 더 낮은 5조로 책정한 거는 그냥 뭐 이혜진 의장이 양보를 많이 한 구조다. 이게 이제 미래에셋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일단은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대 3이라는 교환 비율이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버가 네파를 한 69%, 미래에셋은 31%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두나무 지분 구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통치영 의장과 김형년 부회장. 예, 이분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이런 회사,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액 주주들 좀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네파하고 두나무가 각자 주총을 열어서 주총 특별 결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주총 특별 결의까지 다 통과를 한다고 하면 지분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파에 대해서 송치영이 19%, 김형년이 9%, 네이버 지분은 한 70%에서 17%로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나무의 경영진들이 이 주식 교환 이후에는 그 네파의 이 대주주가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주총 특별 결의가 지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주총에 보냈을 때 주총 특별 결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 네파의 지분 구조를 보면 네파의 주총 특별 결의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두나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형국이죠. 여기 특별결의라는 게 3분의 2 이상의 예, 동의가 출석 있어야 주주의 하는 거죠. 3분의 2 이상이니까 그러면 뭐 송치영하고 김영년 지분을 다 합쳤을 때 한 3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소액 주주들은 주총에 잘 안 온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이 지분 상태로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 특히 보니까 카카오가 눈에 띄는데요. 예. 카카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 조차고 하는 그 주식 그 교환인데 카카오가 굳이 뭐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네이버 좋은 일을 시킬지 네, 제가 네파의 모르겠습니다. 또 주주로 카카오가 그 가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 주식 매수 청구를 해서 카카오는 엑시트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이 주식 교환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내 주식을 사달라고 주식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데 두나무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은 한 40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기술 그 한화 또 하이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기관들이 전부 다 매수 청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3조에서 3.5조 정도 매수 청구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카카오는 얼마 정도의 또 액션이 카카오는 뭐 한 10% 지분이니까 카카오만 한다고 해도 뭐 이거는 한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거죠. 1조 4천에서 1조 5천 정도는 뭐 두나무 수준에서는 그 정도의 매수 청구는 받아줄 수가 있는데 이게 3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주식 교환을 할 때 이 두 회사가 서로 약정을 해서 매수 청구 금액이 일정 범위 이상 들어오게 되면 이 교환 이 주식 교환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약정을 일반적으로 맺거든요. 그래서 이게 3.5조 수준의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이 교환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예.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우리 기술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일제히 매수 청구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두나무에서 설득을 하겠죠. 뭐 뭔가 이런 뭐 제시를 하는 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입에 꿀을 이렇게 달콤한 꿀을 넣어준다든지 뭔가 미래 계획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설득을 하는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주식 교환이 이게 뭐 주총 특별 결의를 통과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두나무가 그러면 네이버 계열로 편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두나무의 지분 100%를 네파가 가지게 되는데 이 네파에 대해서 네이버가 17%밖에 지분을 못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1대3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지분 구조 하에서는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로 편입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송치영하고 김영련이 자기들이 갖게 될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의 의결권을 그냥 네이버 쪽에 위임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실 실제 지분은 17%밖에 안 되지만 송치영과 김영련이 자기들이 가진 지분의 의결권을 이렇게 네이버한테 위임을 해주면 넘겨주면 네이버가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공정위는 판단할 거니까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는 지배력으로 봤을 때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로 편입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냥 이 지분 구조 그대로 보면 네파하고 두나무는 서로 100% 모자회사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나무 실적이 그대로 네파에 잡히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포함돼서 들어가죠. 그렇죠. 연결돼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나무 실적을 빨아들인 네파의 실적이 또 네이버로 가져야 되는데 네이버가 가진 지분이 17%밖에 안 되네. 그러면 회계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네파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지배력이 있어야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지배력이 없으니 연결을 하지 말고 17% 지분만큼만 그 지분법으로 네파의 이익의 17%만 네이버가 지분법으로 땡겨와라. 회계적으로 지분법으로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지분만큼만 땡겨와라. 다 땡겨오지는 마라. 연결은 하지 마라. 연결을 하면 다 땡겨오는 건데 다 땡겨오지 마라. 근데 송치영하고 김형련이 네이버의 의결권 지분을 위임을 해주면 네이버가 네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회계에서도 그래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네파의 실적을 연결을 해서 쪽쪽 빨아먹도록 하여라. 이게 회계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네파의 이익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네이버가 연결을 해서 합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계기가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 송치영하고 김영련이 가진 의결권의 상당 부분을 네이버로 넘겨주는 목적은 두나무를 또 네이버 계열로 편입을 하고
또 네이버가 두나무의 실적을 고스란히 네파를 통해서 쪽쪽쪽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게 금가분리라는 이야기. 이게 나오는 우리가 금산분리 금산분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금가분리가 좀 금가분리 이게 가가 이제 가상자산 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하고 가상자산을 분리한다는 게 뭐냐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아주 전통적인 금융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그 가상자산 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뭔가 협업하는 거를 금융당국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이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명시적인 법 규정은 아니지만 2017년도부터 금융당국이 이 금가 분리를 하나의 원칙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파가 뭐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전통 금융 기업으로 이걸 봐야 되느냐? 네이버 페이를 네.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네이버 페이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간편 결제 송금도 있고 또 얘네들이 뭐 은행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뭐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것도 뭐 출시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은행업의 성격이 살짝 묻어 있다 보니까 그 당국에서 봤을 때 요거는 조금 그 네파를 전통 금융 기업의 범주로 봐야 되겠는데 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게 금가 포괄적 분리 주식 예. 교환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이거 포괄적 주식 교환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네파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이걸 뭐 금가 분리 수준으로까지 당국이 규제할 거다라고는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가 분리는 큰 장애는 아닐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이후에 추후에 네파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구조로 하냐면 플립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네파를 나스닥에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플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립이 원래 FLIP에서 이렇게 젖히다 이런 뜻 뭐 아닌가요? 젖히다 뭐 이게 폴짝 뛰다 뭐 이런 건데 자 주식 교환이 끝난 뒤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그 위에 주주들이 있잖아요. 네. 뭐 송치영도 있고 김형년도 있고 이제 이런 주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식 교환 이후에 네파의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네파 USA라고 할게요. 이거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주주들이 네파 주식을 USA에 다 줍니다. USA는 신주를 발행해서 이 주주들한테 주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지배 구조가 주주들이 네파 USA를 지배하고 또 네파 USA가 그렇죠. 지배하는 예, 형국이 네파 되겠죠. USA가 이렇게 국내에 있는 네파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되겠죠. 그리고 상장을 어느 회사를 상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파 여기서. USA를 그렇죠. 상장하겠죠. 맞습니다. 네파 USA를 이제 이건 미국 회사니까 미국 회사를 나스닥에 넣기는 쉬워요. 이 네파 USA를 나스닥에 올린다 이 구조인데 이 구조는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네. 있을까요? 요 주주들이 지금 네파 지분을 USA에다가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교환을 하는 건데 주식을 처분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이게 세법에서는 이걸 주식의 처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주주들이 USA에다가 주식의 처분으로 간주하니까 이 주주들이 취득한 네파 취득 가격하고 USA하고 교환하는 그 가격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란 말이에요. 양도세. 막대한 양도세 부담이 그렇죠. 생길 수 있겠네요. 처분해서 이익을 본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뭐 네파 이 지분 그 취득한 그 취득 원가를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네파 USA에 처분을 한 거는 이게 수십만 원의 처분을 한 거로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양도소득을 본 거로 해가지고 세금을 그냥 크게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플립을 통해서 나스닥에 올릴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닌 거라서 이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DR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플립으로 간다고 뭐 기사도 나와 있는데 플립으로 가는 거는 이 세금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 사업지가 한국어로 되게 되면 또 그 미국 SEC에서 봤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플립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네,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던데 이거 한경 기사인가? 지금 뭐 중국계 사모펀드나 이런 애들이 지금 두나무 주식을 막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총 때 그 매수 청구를 한다는 거야. 이런 중국계 사모펀드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7만 원에 샀다.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예상되는 두나무 매수 청구 가격은 4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43만 원이 매수 청구 가격이다. 근데 이 중국계 사모펀드가 37만 원에 샀다. 그러면 주당 한 6만 원의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노리고 지금 뭐 들어올 준비한다. 두나무 주식을 뭐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 같고요. 네. 어제 한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만약에 두나무가 이제 내년 중으로 그 네파하고 주식 교환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게 두나무 실적이 제일 위에 있는 네이버로 빨리 올라와 가지고 네이버 영업이익의 한 50% 이상이 증가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참 두나무라는 회사가 이게 늘상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높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24년도에 매출 1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에요. 예. 정말 짱짱한 단기 순이익도 9,800억이야 지금. 예. 야, 하여튼 그러니까 뭐 주식 교환 비율이 네파도 괜찮은 회사지만 뭐 1대 3 이야기, 1대 4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런 이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 이런데 다음 주에 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 합병과 포괄적 주식 교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교환 비율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 밖에 이번 포괄적 주식 교환과 관련해서 금가 분리, 나스닥 상장설 등 재미있는 이슈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